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7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거대한 공사가 막 끝난 시점이죠. 이제 텅 빈 성벽 안을 어떻게 채울까?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맞습니다. 성벽은 사실 외형일 뿐이고 이제 그 내용물을 채워야 하는 거죠. 무너졌던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을 제자리에 정착시키는 것. 이게 느헤미야 7장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성벽 문짝을 달자마자 사람들을 임명하는 모습이에요. 그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봉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서는 동생 하나니라고 그 요새 책임자인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치를 맡기는데 특히 하나냐는 충성심이랑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남다랐다고 강조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일꾼 뽑는 게 아니라 신뢰와 신앙심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리더십의 핵심은 역시 신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리더의 중요한 자질로 딱 명시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밤에는 단단히 걸어 잠가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이 있잖아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그 약간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죠. 4절 보면 성읍은 넓은데 사람은 적고 집도 아직 제대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이런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직무 분담을 넘어서서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었어요. 네, 그런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춘 다음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군요. 누가 이 공동체의 일원인가 하는 점 말이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족부터 백성까지 전부 모아서 그 족보, 그러니까 혈통 기록을 확인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 명단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긴 명단이야말로 이 장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흩어지고 좀 희미해졌던 우리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언약 백성의 자격이 있는지, 각 가문의 역할은 뭔지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거죠. 뭐랄까, 사회적 기억을 복원하고 법적 지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특히 제사장 가문 같은 경우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사장 직무를 아예 맡을 수 없었다는 기록 63-65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엄격하고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봉사 돕던 분들이나 솔로몬 신하 자손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 공동체의 순수성이랄까,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과거 기록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미래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었던 거죠. 누가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막고 좀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건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된 총 인원이 42,360명. 와, 여기에 남녀노비랑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지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사람 수뿐만 아니라 말, 노새, 나귀 같은 가축의 수까지 일일이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좀 뜻밖인데요? 그게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죠. 공동체가 이제 자립하려면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또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려면 가용자상을 아는 게 필수적이었겠죠. 재건의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랑 자산 파악이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는 재건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헌신이군요. 네, 70절부터 보면 총독인 느헤미야 자신부터 시작해서 각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까지 자발적으로 금과 은, 제사장의 옷 같은 것들을 성전과 공동체 운영을 위해 내놓습니다. 네, 이 자발적인 헌금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에 자신들의 것에 기꺼이 투자하는 모습이거든요. 리더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재건이 특정 지도자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책임이고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인 셈이죠. 이렇게 성벽 완공 이후에 리더십 구축하고 구성원 확인하고 자원 파악하고 또 자발적인 헌신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73절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정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안정을 찾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 재건, 그러니까 성벽에서 시작해서 행정적, 리더십, 명단, 경제적, 자원 파악, 헌금, 그리고 영적인 재정비까지 다 이루어진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 숨겨진 그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는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죠.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을 봤습니다. 리더십, 정체성 확인, 자원 관리,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참여가 잘 어우러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이 꼼꼼한 명단과 절차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일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